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리비아 체이스입니다. 제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30년째 투자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유명한 사교계 인사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24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정말 특권층의 삶을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고 프랑스 리비에라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런던에서 쇼핑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미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런 제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아니, 무지를 넘어서 편견이 가득했다고 해야겠네요.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과 비슷한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의 인식이었죠. 대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한국, 거기 아직도 전쟁 중 아니야? 삼성이 한국 회사라고. 일본 거 아니었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정말 부끄럽게도 말이에요. 특히 제 친구 그룹에서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다 거기서 거기 아냐? 이런 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식하고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친구인 제시카의 졸업 파티에서였어요. 그날 파티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화 주제가 여권과 여행 자유도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날 파티는 정말 화려했어요. 제시카의 아버지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라서 파티 장소도 맨해튼의 최고급 루프탑 바였거든요. 전망도 환상적이었고 음식도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자연스럽게 여행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들 자기 나라 여권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떤 나라가 비자를 요구하는지 등등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내 독일 여권으로는 190개국 정도 무비자로 갈 수 있어.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일본 여권도 비슷해. 192개국인가? 도쿄에서 온 유키가 맞받아쳤죠. 그때 저도 당연히 끼어들었어요. 미국 여권이 최고지. 우리가 세계 최강국인데 당연히 우리 여권이 1등이겠지?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와인을 마시고 있던 한 남성이 말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동양인이었어요. 나이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분위기였죠. 뭐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우리 여권이 1등 아니라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권 파워 순위는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저는 약간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그럼 한국 여권은 몇 등급이나 되는데? 민준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여권이 50등 정도 되나? 아니면 더 낮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 있네요.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입니다. 민준 씨가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충격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어요. 완전히 당황했죠. 1위는 싱가포르 195개국, 2위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스페인이 192개국. 그리고 3위가 한국을 포함해서 191개국이네요. 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이 3위. 네, 그리고 미국은? 민준 씨가 아래로 스크롤하더니 말했어요. 8위예요. 186개국입니다. 파티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민준 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식 순위예요. 한국 여권으로는 191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미국 여권으로는 186개국에 갈 수 있어요. 한국이 5개국 더 많죠. 주변 친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이네. 나도 한국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미국이 8위라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분이었거든요. 잠깐. 제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한국이 미국보다 여권 파워가 강하다고. 한국이 뭔데? 민준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올리비아 씨가 생각하시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네, 한국은 2021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됐어요. 그리고 GDP로는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가 넘어요. 제 옆에 있던 프랑스 친구 에밀리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올리비아. 삼성, LG 다 한국 회사잖아. 그리고 BTS, 블랙핑크도 한국이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지? 그리고 한국은 IT 강국이기도 해요. 민준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오지 상용화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했고요.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정말 머리가 돌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오려면 비자가 필요 없는 거야? 네,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해? 아니요. 한국도 미국에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게 포인트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민준 씨가 말한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의 야경 사진을 보니까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미래적이었어요. 롯데월드타워라는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도 있고 강남 지역은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모든 게 디지털화된 사회. 심지어 치킨 배달도 30분 안에 온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문화 영향력이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최고 인기작이 되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뭘 몰랐던 거지?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수출액은 세계 6위. 그리고 1인당 GDP도 일본을 추월했다는 거였어요. 챕터 6 친구들의 반응과 나의 변화. 다음 날, 저는 대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올리비아, 너 요즘 한국에 빠진 거 아냐? 친구 사라가 놀리듯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여권 파워가 강하다고. 그게 뭐 대수야? 여권 파워가 전부는 아니잖아. 다른 친구 제니퍼가 말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저처럼 충격을 받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아니, 사실은 저도 며칠 전까지는 똑같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지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한국 관련 뉴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한국의 K- 방역을 칭찬하는 뉴스,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룬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보도.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많았나?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맨해튼의 고급 쇼핑몰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설화수 후, 아모레퍼시픽 같은 K-뷰티 브랜드들이 소고, 메이시스 같은 유명 백화점에 당당히 입점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민준 씨를 다시 만났어요.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지난번 파티에서. 올리비아 씨.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지난번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무례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더라고요. 민준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다 사실인가요? 네, 대부분 사실이에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과 50-60년 만에 선진국이 됐죠.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한강의 기적. 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한강인데 그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경제 발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발전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살아요? 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정말 열정적이고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교육열이 엄청나죠. 경쟁도 치열하고요. 교육열이 높다는 건 한국에서는 대학 입학이 정말 중요해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날 하루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죠. 와, 그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겠네요? 네, 실제로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1위예요. 저는 점점 더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럼 한국에서는 영어도 잘해요? 젊은 세대는 대부분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K-팝, K-드라마 때문에요. 정말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많다고요? 네,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 하버드에도 한국학과가 있거든요. 그날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 씨,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요? 언제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 여름 휴가 때요. 2주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민준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여행 계획 짜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의 주요 관광지, 맛집, 쇼핑 장소들. 그리고 민준 씨가 추천해준 특별한 장소들까지요. 경복궁, 북촌화 농마을 같은 전통적인 곳도 가보시고 강남, 홍대 같은 현대적인 곳도 가보세요. 그리고 제주도도 정말 아름다워요. 제주도. 네, 한국의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죠. 한국의 하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더 기대됐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한국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의외였어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에? 어머니가 의아해하셨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발전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어요.
아, 한국말이냐? 요즘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삼성, LG, 현대. 정말 훌륭한 회사들이야. 2024년 7월,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14시간의 비행이었는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신기한 게 많았어요.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정말 완벽했고 기내식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뉴욕의 JFK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미국 여권을 내밀자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Welcome to Korea 라고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옆줄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질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정말 깨끗하고 빨랐어요. 그리고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인터넷 속도였어요. 호텔 와이파이가 정말 빨랐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무료로 잘 터졌어요.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정시에 오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리고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안전했어요. 민준 씨가 추천해준 강남 지역에 갔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정말 세련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는 계속 혼자 중얼거렸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했는데 K-뷰티 제품들의 품질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가격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점원들도 영어를 잘해서 쇼핑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고 건강했어요. 특히 한식의 발효 음식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호텔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거였어요.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한국 여권 정말 부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한국 여권이 요즘 일본 여권보다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1위였는데 이제 한국이 더 위로 올라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 여권의 파워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현지 사람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여권이 이제 미국보다 강해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민준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여권 가지고 해외여행 가기가 정말 힘들었대요. 비자 받는 것도 까다롭고 입국 심사에서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편해졌어요. 특히 유럽 여행할 때 정말 편해요.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니까요.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무지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JFK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 미국 여권으로는 186개국을 갈 수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191개국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후기를 올리는 것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 글을 썼어요. Just came back from Korea and I'm completely mind minus blown.
I had so many misconceptions about this incredible country. Korea is not just developed minus it's leading the world in so many ways. Their passport is ranked CRD globally vs US at 8th. And now I understand why. This country is absolutely amazing. 그 포스트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친구들이 놀라워하는 댓글들, 그리고 한국을 가본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들까지.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민준 씨가 달아준 댓글이었어요. 며칠 후 친구들과 만났을 때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라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올리비아, 한국 어땠어? 생각한 것만큼 별로였지? 아니야, 완전 반대야. 정말 놀라웠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세련된 나라였어. 진짜? 그럼 뭐가 제일 좋았어? 모든 게 다 좋았어. 기술, 음식, 사람들, 문화.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안전했어. 새벽 2시에 혼자 길을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 제니퍼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아냐? 너무 극찬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너희들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가보니까 정말 달랐어. 특히 한국 여권이 우리보다 파워가 강하다는 걸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어. 한국 여권이 미국보다 강하다고. 사라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한국은 191개국 무비자, 미국은 186개국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정말 놀라워했어요. 와, 이게 서울이야?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데? 이 음식들 정말 맛있어 보인다. 사람들 패션 센스 진짜 좋다. 부모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올리비아, 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건 정말 의외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 아빠도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삼성은 이미 애플의 최대 경쟁자고 현대자동차도 미국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높아. 그리고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어머니도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내가 사온 그 한국 화장품들 정말 품질이 좋더라. 앞으로 한국 제품들을 더 써볼까 생각 중이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가장 큰 변화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준 씨가 추천해준 한국어 앱을 다운받아서 매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글은 배우면 배울수록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표현들을 배워나갔어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한국어 수업도 신청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 수업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리더라고요. 대부분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이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앱을 다운받아서 한국 친구들과 소통했어요. 특히 민준 씨와는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의 일상, 문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올리비아,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게 인기예요 라면서 최신 K-팝 노래나 드라마를 추천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도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라는 친구는 제가 한국어 공부하는 걸 도와주었고
지훈이라는 친구는 한국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끝없는 도전 정신 때문이에요 라고 지훈이가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해서 모든 걸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을 알게 된 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과 특색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아시아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들도 정말 발전한 선진국들이더라고요. 왜 미국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수업을 들을 때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듣게 됐어요. 교수님이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제는 구체적인 예시들을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전공인 경영학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자주 찾아보게 됐어요. 삼성의 혁신 전략, LG의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진출 전략 등등. 이런 것들을 미국 기업들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올해 겨울 방학 때 저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3주 정도 더 길게 머물면서 한국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민준 씨에게 이 계획을 말했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와, 정말요? 이번에는 어디 가보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부산,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도 더 체험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경주도 꼭 가보세요. 한국의 고대 수도였던 곳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으니까 현지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 계획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는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찍어온 사진들 보니까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 지금 제가 친구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처럼 무지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한국, 거기 뭐 볼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가보니까 완전히 달랐어. 정말 놀라운 나라야. 그리고 한국 여권 파워 이야기도 꼭 해줘요. 한국 여권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거 알아? 191개국 대 186개국이야. 5개국이나 더 많아. 처음에는 믿지 않던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라는 올리비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나도 가보고 싶어졌어라고 했고, 제니퍼는 K-뷰티 제품들 직접 사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여권 파워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놀라웠지만요. 가장 큰 선물은 열린 마음이었어요.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겸손함을 배웠어요. 이전에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미국이 최고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과 배울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글로벌 시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됐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소통 도구를 얻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한국어에는 영어에 없는 표현들이 많아요. 정, 한, 눈치 같은 개념들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대기업에서 인턴십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아시아 경험이 정말 중요해. 특히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문화 교류든 비즈니스든 교육이든 두 나라 사이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오해들을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각 나라마다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한국 여권이 미국보다 파워가 강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어요. 불과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강의 기적.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컬처,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한국 사람들.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편견 없이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글로벌 마인드셋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된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준 씨.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